2013년 9월 19일 중추절, 일명 추석 연휴. 이때 각각 집들에서는요, 명절,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데 이 추석 연휴 이틀 뒤인 21일, 대만 타오이안 경찰서로 한 여자가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저희 남편이 실종됐어요. 찾아주세요. 사라진 남편은 근처 공장에서 현장 감독 일을 하고 있었던 42살 저우거친. 이 아내의 왈, 남편이 추석 연휴를 맞아 19일 저녁 근무를 마치고 고향 친구들과 바베큐를 먹으러 다녀오겠다며 집에 나갔는데 그 이후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은요, 뭔가 수상쩍은 점이 있다고 판단, 바로 전담반을 구성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와 동시에 가족들은요, 답답한 마음에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이고요, 인터넷에도 올려요. 그 결과 약 보름 정도 지난 10월 5일 타오이안의 관인구의 한 계곡에서 이 남편의 하반신만 발견됩니다. 이 하반신이요, 가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상태가 너무 끔찍했대요. 이미 부패가 진행돼가지고 그 다리에 구더기가 다 생겼어. 아예 구더기로 덮여져 있었다고. 경찰은요, 이 상반신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곡 주위부터 해가지고 대규모 수색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이틀 후 상반신 발견돼요. 어디서? 하반신이 발견된 계곡에서 약 1km 떨어진 버려진 돼지 축사에서 머리가 붙어있는 상반신이. 확인 결과 그는 처음 나간 날 19일 바로 살해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요, 바로 이 저우거친의 통신 기록부터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뭐가 딱히 없는 거예요. 19일 직장 동료들한테 몇 번 전화했는데 그 통화 내용도 별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린 것도 없었고요. 반대로 돈을 빌려준 것도 확인되지 않아요. 원한 관계도 딱히 없었습니다. CCTV들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그의 차를 발견합니다. 그 이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뭐가 이렇게 단서가 없냐. 경찰은요, 핸드폰 조사에 이어서 컴퓨터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메일 보니까 이메일 몇 개를 휴지통에 버려놨네. 뭔데 버렸지? 이메일 제목이 티파니 베이비야. 심상치 않죠? 그 휴지통에 있던 메일을 다시 복구시켜 보니 내용에 티파니 베이비라고 해서 상세 주소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들은 아내는요, 티파니 베이비? 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번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야, 티파니 이름 너무 이쁘지 않아? 이참에 당신 이름 티파니로 바꿔보는 거 어때? 반 농담식으로. 뭔가 수상함에 경찰 바로 이 주소를 확인해 보기 시작하는데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 티파니 베이비의 주소지가 저우거친의 차가 발견된 장소에서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떨어진 곳이네. 경찰은요, 바로 이 티파니 베이비의 주소지로 나와 있는 이 빌딩, 이 건물의 CCTV 확인해 봅니다. 봤더니 역시나 저우거친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정확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가 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은 있는데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네. 참 이상하죠. 경찰은요, 촉이 왔습니다. 와, 여기서 이 남자가 살해당했구나. 그 후에 계곡과 버려진 돼지 우리에 버려진 거구나. 그렇다면 누가 죽였을까? 경찰은요, 비교적 쉽게 용의자를 올려요. 문제의 19일 저우거친이 이 건물로 들어갔죠. 이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여자랑 함께였어요. 혹시 그 여자가 티파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몇 층에서 내려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 확인됐어요. 문제의 이 여자 34살 탕잉으로 확인됩니다. 중국 광시성 출신으로 대만에서 피부관리와 네일아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 바로 이 여자 집으로 쳐들어갔죠.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 경찰은요, 바로 감식반 팀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집에 혈흔 검사 들어가요. 특수시약을 바르고 봤더니 이 집 여기저기 피가. 와, 화장실에 특수시약을 발라봤더니 엄마야, 이 여자 여기서 뭐 한 거야? 화장실에서 혈흔이 엄청 나온 거예요. 경찰 추정은 이렇습니다. 이 여자가 저우거친을 집으로 유인, 죽이고 화장실에서 토막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여자 되게 말라가지고 약해 보이는데
혼자서 건장한 남자를 죽이고 유기까지 다 했다. 공범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시신을 부검해 보니 와, 이 범인 저우 거친 머리만 76번을 찌르고 잘랐네. 머리만 난도질한 거예요. 뿐만 아닌 등에도 무려 8군데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범행 흉기는 아무래도 과도 그리고 부엌칼, 톱으로 추정됐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 저우 거친의 양 손이요 다 긁히고 찔려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살인마가 날 공격하니까 살려고 양손을 들어 발버둥 쳤다는 거잖아요. 와, 잔혹한 새끼들. 경찰은요, 이 피해자의 상처를 보자마자 100% 공범 있다 확신했어요. 왜냐? 지금 몸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들의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범행 과정에서 흉기만 칼 3개가 사용됐습니다. 한 사람이 한 거라면 다 방향이 같아야죠. 몇 명이 한 남자한테 붙어가지고 찔러대니 방향이 다 다른 거 아니야. 그렇다면 공범은 누구인가? 이 또한 쉽게 꼬투리가 잡힙니다. 이 탕잉의 집으로 또 다른 남자가 들어가는 게 찍힌 거예요. 그게 누구? 36살 장루이펑. 이 남자는요, 놀랍게도 탕잉 그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여기서 왜 나와? 인상 보세요. 아주 못되게 생겼죠? 앞서 언급했지만 탕잉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만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누구한테? 장루이펑한테. 그러면서 그녀는 중국 국적 포기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둘이 별거 생활에 들어가요. 실제 사건 추정 당일 장루이펑이 근처 철물점에서 톱을 사가지고 그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옆에는 현장 검증 때 사진이에요. 도대체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세 사람 무슨 관계야? 확인 결과 이 탕잉과 피해자 저우 거치는요, 약 6개월 전 그놈의 SNS 그 페이스북 DM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탕잉 앞서 언급했듯이 남편과 별거 중이었어요. 외로우니까 둘이 허구한 날 연락했겠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저우 거친도 유부남이었다는 것. 아, 진짜 씨. 여튼 그렇게 둘이 연락하다가 추석 연휴날 우리 만날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건 당일날 이 남자가 탕잉 집으로 좋다고 올라갔고 거기서 이런 일을 당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용의자 2명 잡아야겠죠. 확인해보니 이 여자 사건 있고 바로 다음날 바로 집을 내놨네. 뭔가 촉이... 와, 설마... 경찰은 바로 비행기 기록을 확인합니다. 역시나 이 파리 같은 새끼들 10월 3일 비행기 타고 홍콩으로 날랐네. 바로 경찰 홍콩 쪽으로 연락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딱 경찰이 이럴 때 이 새끼들이 또 눈치를 챘나봐. 10월 5일 홍콩에서 중국으로 다시 옮겨간 거예요. 이들의 이런 행동에 하마터면 경찰 놓칠 뻔했다고. 하지만 다행히도 중국 광시성에서 이 둘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5일 대만으로 다시 끌려와요. 곧바로 신문이 이어지는데 이때 탕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갑자기 전 남편이 갑자기 죽이고 유기하고 전 남편 혼자 다 한 거예요. 전 무서워서 보지도 못했고 유기도 그래요. 도와주러 같이 가다가 전 정말 너무 무서워서 중간에 내렸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실제 CCTV를 확인했을 때 이 전 남편 얼마나 격하게 죽이고 얼마나 격하게 토막을 낸 건지 탕잉과 같이 좌우 거친의 토막낸 시신을 들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주저앉습니다. 그 후 내내 같이 차 타고 계곡에 갔다가 버려진 돼지 농장으로 갔다가 다 찍혀 있는데 이 기집애가 끝까지 거짓말이야. 반대로 전 남편 장루이펑의 주장은 이래요. 탕잉이 별거 도중에 여러 번 자기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했었다는 거예요. 모텔에서 한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 남자가 알몸 사진까지 찍어서 날 협박하고 있다고. 비록 별거 중이긴 했지만 마음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전 남편 장루이펑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 새끼 처리해 줄게.
그래서 자기가 탕잉한테 잠 못 잔다고 하면서 병원 가 수면제를 받아와라. 그리고 추석 연휴 때 그 새끼한테 집에서 술 같이 먹자며 만나자고 한 다음 그 수면제를 그가 먹는 술에 타라. 그리고 그가 잠이 들었을 때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바로 올게. 수면제 딱 먹이고 장로이펑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저우거친 또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때 물어봤대요. 너 탕잉 알몸 사진 찍었지? 너 그걸로 협박했잖아. 여기서 저우거친이 미안하다 인정했으면 안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놈이 죽어도 아니래. 자긴 그런 적이 없대. 딱 잡아떼네. 여기서 더 확 열이 받아 죽이고 토막까지 낸 거라고. 좀 더 정확히는 토막을 낸 이유. 이제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커갖고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허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나눠서 넣은 거라고.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뭐야, 이 탕잉 생전 고인한테 10만 위안을 빌렸었네. 이걸 확인하자마자 경찰은요, 좀 뭔가 꺼림칙했어요. 정말 저우거친이 그녀의 알몸 사진을 찍고 성폭행을 하고 협박을 한 걸까? 죽인 놈들의 말이 진실인 걸까? 이를 증명하려면 증거가 있어야죠. 협박받은 문자라든지 녹취라든지 알몸 사진 그거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알몸 사진 찍히고 성폭행 당했다는 그녀의 말만 있을 뿐 그 외 증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자기 말로는 전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이 저우거친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 기록을 봤을 때 연락 주고받은 게 거의 없는데, 같이 찍은 사진 한 장도 없는데 진짜 사귄 거 맞아? 연인 사이에서 이 남자가 강제로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 찍어 협박했다. 그래서 죽였다. 그런데 뭔가 계속 이 고인에게 빌렸다는 10만 위안, 이게 걸려. 경찰 플러스 판사는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녀가 빌렸다는 10만 위안, 이거 갚기 싫어가지고 죽인 거 아닌가? 아니면 혹시 이 10만 위안 빌린 게 아닌 성관계의 대가로 성매매로 받은 거 아니야? 장루이펑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탕잉이 울면서 성폭행에 알몸 사진 찍혔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아닌 거지. 빌린 돈 갚기 싫어 거짓말하며 전남편을 끌어들였고, 이 전남편을 이용해서 죽인 거 아닌가? 진실은 그녀만이 알겠죠. 사실 경찰은요, 신문하면서 탕잉한테 의문점이 많아도 그렇게 막 물어보지 않았대요. 왜? 이렇든 저렇든 범죄가 잔혹해요. 나올 결과는 뻔하니까. 실제 재판도요 3분 만에 끝나요. 이렇게 되니 탕잉 쫄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자백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뭐야, 죽인 사람 주범 장루이펑이 아닌 이 여자 탕잉이네. 이 여자가 장루이펑한테 죽여달라고 이제 사주를 했었네. 자기를 아직 좋아하는 장루이펑의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자기가 죽여달라고 사주해놓고 마치 장루이펑이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등 떠밀려 한 것처럼. 결론은 이 장루이펑과 탕잉 모두 증거가 딱히 없어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솔직히 저우거친도 잘한 건 없어요. 본처 있으면서 뭐하러 채팅에서 만난 여자를 보러 가. 아주 신나가지고 친구랑 고기 구워 먹고 오겠다고 거짓말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게 되면 안 되죠. 정당화되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발생했던 잔혹한 치정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